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밤인데요. 이제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로 인한 문제는 사실 단순히 의욕만으로 해결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관계를 잘 풀어나가서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의 기술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배와 후배, 상사나 부하 같은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이고요. 친구나 가족, 동료, 연인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까지 위아래 양방향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말 그대로 관계의 내공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세미 작가님의 관계의 내공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작가님은 삼성물산 애경그룹에서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오셨는데요. 그녀가 경험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배운 타인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에서부터 착하면서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 실전 스킬까지 그야말로 현실적인 관계의 기술을 다방면으로 오늘의 책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관계의 내공이 깊은 사람은 타인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인생도 사람도 전부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일보다도 사람이 힘들 때, 그런 것으로 고민이 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내공을 키워줄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의 중심을 바로잡는 비결. 나쁜 인간관계는 절대 참지 마라.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변에 좋은 관계가 그물처럼 탄탄하게 엮여 있으면 소위 묻어가는 수가 생기는데요. 관계로 인해서 외롭지가 않고 힘을 얻고 지혜가 생깁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를 맺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소진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며 일에도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요. 좋은 관계의 가치와 감사함을 모르기도 하고 나쁜 관계도 평생 끌고 가야 하는 과제인 양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나쁜 인간관계는 슬기롭게 멀찌감치 밀어내거나 끊어내야 하는데 그걸 꾹 참아서 병이 되고 일이 꼬이고 삶이 팍팍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쁜 관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나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고 경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면 나쁜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일단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는 나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친구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축하한다는 친구들의 덕담에조차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그 대학 나와서 취직이나 하겠냐, 헛돈 쓰는 거지. 이건 자식을 향해서 악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에게 장사도 안 되고 애들은 속썩이고 남편은 아프다고 비빌대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를 늘 예측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조차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나쁜 관계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도 능합니다. 늘 필요 이상의 질투에 사로잡히는 유형이라서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질투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타인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나쁜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임에서 가만히 보면 자신이 말할 때를 제외하고 남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늘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의 이야기에는 관심과 흥미가 없어서 그 시간을 버티기가 지루하고 힘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에만 신났다가 다른 이가 이야기할 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얼굴을 하는 지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와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명백하게 나쁜 인간관계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을 어떻게 자로잰 듯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저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합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시너지가 생기지 않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심하게 맞지 않는 관계는 나쁜 관계가 되는 셈이죠.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투성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처럼 나쁘다 싶으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안 보면 그만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친구와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맞지 않는 사람, 나쁜 관계는 많든 적든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웬만한 노력으로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한 관계를 주도해서 나에게 유리해질까에 집중하세요. 맞지 않는 관계를 굳이 맞는 관계로 만들려는 노력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겠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까에 골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주희는 요즘 불안감이 거의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이 마땅치 않아 일단 석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학기만 남았습니다. 취업 환경은 대학원을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나빠졌는데요. 함께 연구실에 있는 동료 K와 J와는 2년을 거의 매일 봐온 사이라서 허물이 없기는 하지만 이 둘과의 관계는 각각 다릅니다. 일단 K는 늘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후배에 대한 험담과 질투가 습관이죠. 같은 프로젝트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할 때마다 의견이 크게 갈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이는 언제나 주위에게 에너지를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언제나 주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뭔가 면접이라도 볼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고민해주고 거듭니다. 주희는 매일 보는 친구들이지만 K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 제이는 좋은 인간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갑게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K와는 멀찌감치 마음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깊은 신뢰를 공들여서 쌓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주희는 이렇듯 주도적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스트레스를 받거나 괜한 힘을 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친밀한 사람은 제이를 포함해 몇몇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K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판단되는 순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잘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이어붙이려고 노력하는 관계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과 노력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와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윤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근무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윤희가 언젠가부터 친구인 피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합니다. 직장 상사의 갖은 폐악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는데 남편까지 주식으로 거액을 손해보자 사흘이 멀다 하고 싸운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집에서건 밖에서건 조용할 날이 없으니 허구한 날 피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기본이 2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친하니까 어디 하소연을 할 때도 없을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했지만 윤희의 상황이 안 좋을수록 피는 감정 쓰레기통의 노릇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윤희의 상황이 나아질 때면 아예 전화가 없어 다행이다 싶지만 며칠을 못 가서 다시 윤희의 한숨과 눈물을 보자니 지쳐만 갑니다. 그렇다고 윤희가 피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격한 감정을 풀 곳이 필요할 뿐이죠. 이러한 경우가 또 다른 나쁜 관계의 전형인데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에게는 에너지를 뺏기고 감정적으로 지칩니다. 이러한 프로 불만러들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기운을 빼앗기고 감정이 소진되면 정작 내가 집중해야 할 일상에 사용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을 피폐하게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멀리하는 통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만의 착각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감정을 돌봐야 할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도 위험하고 나쁜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그저 이용만 당하는 관계의 성격이 파악되면 관계의 공정성이 무너졌음을 알고 그 관계를 쿨하게 끊거나 적어도 관계를 쉬어가는 시도가 나를 보호하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 관계는 마치 호흡과도 같아서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도 없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언젠가는 필요한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힘들면서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쁜 관계는 사람의 마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나쁜 관계는 참지 않고 정리하거나 쉬어가거나 개선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삶이 나쁜 영향으로 비를 맞듯 젖어버리면 그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여자 주인공이 마주 앉은 남자를 향해 나직이 내뱉는 대사였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사람이란 보통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이라면 유능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물론 좋은 사람이라고 할 만하겠죠.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 언뜻 봐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요.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 곁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큰 지혜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사람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선 외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외모로 평가받을지라도 누군가를 외모로 평가해서는 좋은 사람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고 세련되고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일단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은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말보다 무엇을 했는지를 보자. 사람의 이면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보다는 작은 습관과 성취에 주목해 봅시다. 말투나 뉘앙스는 물론 말의 내용만 봐서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누군가 말했다고 해볼게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좋은 사람으로 믿어도 될까요?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돈을 벌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는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현재 단돈 1만 원이라도 월 정기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작은 성취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이룬 성취를 근거로 해서 좋은 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는 말에는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죠. 오히려 저는 10년 테니스를 꾸준히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성실성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는 이렇듯 그 사람의 단순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성취한 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부 정치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면서 사는 데에는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해한 거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약속을 해놓고 깜빡 잊었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약속을 했으면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메모를 꼼꼼하게 하고 미리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자. 사람을 잘 본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데요. 배우자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될지, 좋은 사람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나보라는 조언을 꼭 하는 편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좋은 친구를 자랑스럽게, 친해도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다면 상대방에게 친구는 많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친구에 대한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소개를 친구의 직업, 사는 동네, 물질적인 힘으로 설명하는 사람보다는 그 친구의 인성과 좋은 점, 함께한 추억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자. 예전에 지인이 동업하게 되었다는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였는데 그 파트너는 초면인 내 앞에서 나의 지인을 자꾸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말끝마다 그게 아니고요.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마케팅을 전혀 모르는 나의 지인을 보완해줄 마케터였지만 그의 태도는 부적절했습니다. 결국 나는 지인에게 그와 함께 일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좋은 사람이 아닐 뿐더러 비즈니스에서도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남을 무시하거나 무안을 주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데요. 대학 입학 시즌에 남의 아들, 딸이 어느 대학에 붙고 누가 대학에 떨어졌는지 궁금해 죽는 사람. 떨어진 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전화를 해서 됐어, 안 됐어? 물어보며 재수를 할 건지 어쩔 건지 꼬치꼬치 신바람이 나서 캐묻는 사람들 또한 공감 능력이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유형입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몇십 년 만에 동창회에 처음 나와서 쭈뼛거리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친구의 손목을 반갑게 끌며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가장자리에 앉는 사람. 상사에게 야단맞아 의기소침해 있는 직장 동료를 그냥 내버려둘 때와 다가가서 위로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퇴직 압박을 받는 남편의 고민을 잔소리 없이 바라봐주는 아내. 이런 사람들이 공감의 고수들입니다. 공감 능력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골라낼 줄 알아도 사람 보는 눈이 매섭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종류별로 풀어놓아서 그렇지 사실 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상식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화려한 언변과 외모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을 적절히 기준을 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인데요. 좋은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잘 알아보고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들이 곁으로 모입니다. 바로 그게 공짜는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착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 내가 만만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때때로 이렇게 불쑥 우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유독 사람들이 나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어리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직위의 높낮이도 상관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데요. 애석하게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결코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려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선 말투를 교정해 봅시다.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한 가지를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우물거리거나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봐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꼴입니다. 보통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끝을 흐리며 자신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약한 사람으로 보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해도 반격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기본기 중에 하나는 일단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A 브랜드에서 강남에 새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갑자기 폭주한 손님들 때문에 특정 상품이 품절되어 고객 컴플레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을 직장 상사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오늘 오픈한 매장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물량은 충분히 가져다 놨는데요. 의외로 다른 상품을 찾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만만하게 보이는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팀장님, 오늘 오픈한 강남점에 고객 컴플레인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할지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머리에 똑 부러지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이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논리적으로 쓸데없는 부사나 형용사 같은 군더더기는 빼고 숫자 중심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는 버릇을 갖추면 저절로 몸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반대로 자신 없이 쭈뼛댄다면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걸러내는 습관. 사회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 말로 화살을 날리거나 나를 공격하는 복병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늘 나타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정확한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면 만만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죠? 라며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핵심을 요약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바로 애매모호한 부분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나눈 후에 반드시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나를 만만하게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 의견은 이라는 시작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꼬리를 흐리며 저야 뭐 그냥 이라고 중얼대는 것은 만만히 봐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약함을 드러낼 때를 구분하는 습관. 한 인기 연예인이 자신의 고민은 색깔이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냥 남에게 잘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은 마음이 약해서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하는데요. 일과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만한 이미지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빈틈이나 약점을 보일수록 기회를 노려서 무례하게 굴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돕는 천성을 하루아침에 고치지는 못하지만 나의 약한 마음은 좋은 상대에게만 선별적으로 드러내야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행동에 제대로 반응하는 습관. 누군가 무례하게 말하면 무안해서 혹은 화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가며 그런 옷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야? 라며 실실 웃는 선배라든가 야근시키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남친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라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웃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침묵으로 항의하든지 지금 하신 말씀 대단히 무례했던 거 아시죠? 라고 말해준다면 아마 다음부터 그런 식의 부당함은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이나 남이 무안할까봐 그냥 참고 웃어 넘기는 습관은 오늘부터 버려야 합니다. 부당한 행동에는 제대로 반응하기. 이것이 바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무례한 요구에 당당해지는 습관. 무리한 부탁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때를 쓰듯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사이에? 라고 한다면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라고 묻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맑은 얼굴로 거절해야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돕고 살자. 라고 하면 원칙이 아니니까 도와줄 수 없다라고 웃으면서 거절해야 두고두고 편합니다. 원칙이 아닌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번에 안 들어줄 경우에는 지난번은 되고 왜 이번에는 안 되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당신을 공격해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번에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죄송하다고 얼굴을 붉힐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은 이번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무례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는 항상 당당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교정하자. 성장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만만하게 볼 만큼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빈틈이 보일지언정 만만하지 않습니다. 허술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술한 건 그냥 단점이고 만만해 보이는 원인입니다. 유명 연예인, 과학자, 스포츠 스타 등 그 분야에서 정상을 찍은 사람들이 허당짓을 하면 우리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서툴고 실수를 해도 다 인정하고 재밌어 하죠. 유명 소설가가 저는 돈 계산을 잘 못해요. 숫자 개념이 없어요. 라고 한들 누가 만만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자기 분야에 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직무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노력 없이 힘들다고만 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을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서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만만히 보이지 않을 만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되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직무든 인간관계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지키면 관계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인생의 희노애락도 대부분 좌우된다고 하니 인간관계는 어쩌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관계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컸던 대목이 세월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 관계도 한순간에 깨지면 그 세월까지 통째 잃어버리니 원인을 제공한 자는 세월 도둑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는데 두고두고 폭풍 공감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도둑이 되기도 하고 도둑을 당하기도 해봤으니 생각할수록 아깝고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은가요? 세월 도둑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늘 선을 지키는 태도를 가진다면 소중한 관계를 철통 방어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대체로 선을 잘 지킵니다. 혹시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 서운해할까 늘 조심하죠. 그러나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친밀하다고 자신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된 친구나 동고동락하는 동료 혹은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는다고 하면 지나치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것의 의미는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무심한 것도 포함됩니다. 일단 해야 할 말은 허물없는 사이라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인데요.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한껏 예의를 지키느라 자주 쓰는 말인데 친한 사이에서는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이라며 쉽게 생략해버립니다. 이웃에서 고구마 한 박스를 선물 받았다며 나눠주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죠. 나중에 만나면 지난번 고구마가 너무 달고 맛있었다고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이 뭐가 좋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다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건네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30년 지기 친구에게는 고맙다는 말에 인색합니다. 자신이 입원했을 때 친구가 끼니마다 온갖 영양죽에 물김치를 날라 먹여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과일 바구니 들고 잠깐 들른 그리 가깝지 않은 지인에게는 맨발로 뛰쳐나가서 고맙다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고마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가까워서, 허물이 없어서, 쑥스러워서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이고 영원한 호의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통합니다. 하루아침에 쌓였던 서운함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선을 지켜 관계를 돌보는 지혜입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농담은 독이 된다. 편한 상대고 서로 막역한 사이라고 믿게 되면 관계의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회사 동료들에게
20년 지기 친구인 방송국 PD를 소개하며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좋은 점이나 칭찬보다는 절친인 것을 면죄부 삼아서 비아냥거리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어떨까요? 똑똑하지도 않은데 방송국에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잖아 라며 박장대소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농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 다니면서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촌스러워서야 프로그램을 맡겠냐는 둥 외모 비하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 때 여학생들에게 차인 횟수만으로도 기네스 등재감이라고 하는 순간 20년 지기 친구는 이 친구랑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놀림당하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죠. 단 한 번의 비하하는 농담으로 관계가 깨지지는 않겠지만 유리병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다가 결국 깨져버리듯 관계도 쌓이고 쌓이다 한순간에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좋아하는 상대일수록 비하하는 농담은 독이 됩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농담도 습관인데 상대가 지금 선을 넘었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다 깨지고 나서야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놀라서 억울해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이보다 오히려 서로에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무례하거나 배려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친한 인간관계는 얇은 유리병처럼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요.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선이 친하다는 이유로 없다고 여기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다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한순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품격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관계의 내공을 키워주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 이들로부터 누구에게나 호감형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죠. 적조차도 결국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이들은 관계의 고수라고 부를 만한데요. 유연한 관계 스킬로 인간관계를 제대로 가꾸고 만들고 완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란 타고난 성격이나 성향, 불행했던 과거사와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고 경험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는 특히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모르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4가지의 통로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책, 사람, 경험, 그리고 여행이라고 저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 경험이라는 건 정말 사실 부딪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책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배움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은 몸으로 부딪혀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통로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것,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단련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에서의 오는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혼자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책에서 알려줬던 방법들은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도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중심을 스스로가 잡고 그렇게 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건강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무장하고 내일부터 다시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설 연휴 모두 다 잘 보내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